네, 지난 12월 3일 12.3 친이 쿠데타라고 해야 되겠죠.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놀라셨겠지만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6시간, 딱 6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진이 상당히 큽니다. 그 흑폭풍에 대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님 모시고 현안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의원님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네, 생각하고 말이 좀 어눌하게 잘 안 나와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4일째여서. 예. 4일째인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일이 좀 있어가지고 4일째죠. 그렇군요. 어제 8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또 국회 본회의장 지키는 당번이어서. 당번. 네. 예, 밤새셨군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이 밤 11시에 발표가 되고 네. 그 포고령에는 처단한다라는 표현까지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 쭉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그리고 특히 그 전공의 48시간 안에 즉각 복귀 안 하면 네. 처단한다. 그 처단이라는 용어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89년도에 들어보고 못 들어본 단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학생운동권에서 한때 사용했던 용어긴 하지만 예. 이후에 이 민주화가 이게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면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북한에서나 쓸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독재 통제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정치권에서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되는 용어가 과거 우리 보수 정권이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반공에 두었던 네.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맞습니다. 놀라워요. 예. 시대가 한 40년 거꾸로 가는, 반세기 거꾸로 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80년 다들 이제 서울의 봄 역주행들 하신다고 하는데 그 80년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전두환 신군부 이후에 처음 보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확 계엄해 버릴까? 이런 말을 평소에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분의 그 속내는 이 계엄으로 이 야당의 어떤 그 좀 반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책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계엄으로 눌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가 얼마나 민주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둬야 된다는 걸 지금 또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시절의 자신의 사고방식을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예. 마치 온 국민을 자신의 수사 대상 취조인 바라보듯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확 계엄해버릴까? 아니 거기다가 저희가 그날 당일날 실제로 군부대가 한 1시간쯤 뒤에 들어온 거거든요. 네. 원님은 몇 시에 도착하셨습니까? 저는 좀 일찍 도착했어요. 네. 제가 도착했을 때 당시 모든 출입구가 봉쇄되어 있었고 네. 경찰들이 앞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 몇 시쯤이셨어요? 그게? 제가 한 35분쯤에 집에서 출발했으니까 11시 전에 도착했죠. 11시 전에 도착. 예, 11시 그러니까 전에 포고령이 나오기 전에 도착을 하신 네네. 거예요. 그래서 예. 앞에서 싸우고 들여보내달라 이게 예.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예. 국회가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가 열려야 되니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결국은 그 문을 타넘고 들어가서 예. 월담. 제가 예. 들어가 보니까 한 20분이 채 안 됐어요. 10몇 분 정도가 예. 계셨고 예. 빠른 시간 내에 이게 군인이 들어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국회가 열려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현장에 오지 못한 의원들한테 이게 예. 그냥 허위 사실이 허위 뉴스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고 빠른 시간 내에 국회의원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려야 됐으니까 네.
저희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예, 저 본회의장 안에서 예,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예, 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빨리 와라. 이렇게. 예. 그러니까 비상 연락망 돌리듯이 네네. 예, 10명, 20명 남짓의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그렇죠. 빨리 의원님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연통을 막 돌리고 계셨네요. 예, 그때 생각하면 예. 지금도 심장이 막 뛰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21세기에. 의원님 지금 눈물이 막 그렁그렁 하시는데 그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돌리면서 빨리 의원님들 오시라고 하셨고 또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또 맞습니다. 친구들에게 알려라. 유튜브 방송 빨리 보시고 시민들이 빨리 국회 앞으로 집결해 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들이 국회를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됐고 어제 그 MBC 뉴스데스크랑 저는 KBS 9시 뉴스 두 군데를 동시에 시청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파우치박이 사장님이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KBS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KBS가 공영방송에 걸맞는 보도를 해주었다. 이런 평가를 할 그래요? 정도로 네. MBC나 KBS 모두 시민들이 어떻게 그 군인에 맞서서 싸웠는지 지켰는지 현장을 지켰는지를 다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표결 끝나고 군인들 나가라고 국회의장이 그 경고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바깥에 나가 보니까 정말 긴박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막 모든 집기류로 문을 막아놓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군부대 들어왔을 때 이것 저항하기 위해서 당직자들, 보좌진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 다 매달렸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 정문 바깥에 순식간에 그 많은 시민들이 그 밤중에 그러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지방에서도 올라온 맞아요. 거예요. 저희 경북의 이영수 위원장도 눈 떠보니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시민들 저도 많이 만났는데 그 김포에서 출발해서 뉴스 보자마자 김포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내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를 왔는지를 기억을 못 하겠다. 근데 그때 다들 손들을 벌벌벌 떠시면서 이재명 오셨어요. 대표님이 라이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차량에서 오면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국회로 와달라, 국회를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저도 나중에 들으면서 되게 현명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그래도 80년대가 아니고 유튜브가 그래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이게 가능했던 일이다. 이게 시민들의 힘으로 이게 계엄령이 빠른 시간 내에 해제될 수 있었던 거는 유튜브의 역할도 정말 커요. 자,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날 긴박했던 그날의 사정도 어찌 보자면 지금 놓인 당면한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좀 정치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상황 인식 때문에 그러한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대통령을 만나러 용산에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죠. 막 화가 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화가 나 있었대요? 네.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야당이 탄핵 폭거를 하고 예산 폭거를 해서 경고성으로 한 거다. 경고성으로 계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명태균 씨 제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명태균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5살짜리 아이가 권총을 들었어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총을 내려놓고 안전하게 해야지 그 아이가 그 총으로 자신도 쏠 수 있고 부모도 죽일 수 있고 주변도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하게 총을 내려놓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딱 정확하게 인물 평을 한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서 두 가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왜 지금 이 시기에 계엄령을 우리가 전쟁을 겪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라는 의문을
저희가 이거를 해소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렸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네. 두 번째는 했다면 왜 이렇게 허술해?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예. 치밀하지 못하네. 6시간 만에 이것이 다 끝나? 네. 그런데 그 대통령실의 반응은 이거잖아요. 경고성이었대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계엄을 경고성으로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이 경고성이라는 게 아니 근데 대통령의 경고를 받아야 되나요? 국회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 납득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이게 제2의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동등하게 바이든 날리면 사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기가 뭔 행위를 하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늘 해명이 예. 말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경고성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는 삼권 분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취하는 행동이 이렇게 군사 통치를 하겠다는 계엄령을 선포하는 게 이게 이거는 정말로 정말 5살 아이 수준이 아닌가. 네. 그러게 5살 아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오늘도 보니까 김용현 장관 그 사의 표명한 거를 면직 처분했더라고요. 면직 처분을 하고 오늘 국회 국방위 출석. 그러니까 어제 국방위를 열었어야 됐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 네. 어제부터 상임위를 다 풀 가동을 했었어야 됐다. 그래서 다 이렇게 출석시켜 놓고 산회하지 않고 국회에 대기를 시켰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하루 사이에 또 이렇게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을 포함해서 계엄에 가담했던 주요 사령관들이 다 출석을 안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지금 보면 지금 대통령은 이랬다는 거잖아요. 검사 탄핵, 그 다음에 감사원장 탄핵, 그리고 예산 삭감, 특히 이제 검찰의 특활비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쾌감 또는 문제적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내용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도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를 한다는 것이었고요. 벌써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22건의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을 소추했다. 이렇게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식으로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하고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을 시도한다. 행정부 마비시키고 있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민생 치안을 공황 상태로 민주당이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민주당이 농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사실은 총체적인 토론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한 거고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성찰하고 자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계 그 유수의 언론들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B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자신에게 가해진 정치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전술로 군사 통치인 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게 아니겠냐라는 네. 것이 BBC 보도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입법기관은 입법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거였고요. 네. 집행부는 그것에 맞추어서 또 그들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대통령의 말을 붙이기가 조금 붙이고 싶지 않은데 네. 이 내란 수괴죠. 예,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매우 이렇게 부적절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저희가 이번에 예견되어 있었던 게 4일 날 그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소추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뭐 나머지 3명에 대한 네. 탄핵 소추한 의결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면 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예. 제대로 수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다투게 될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탄핵이 되면 관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의혹. 조은석 감사위원이 원장 대행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지거나 네. 감사위원회에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마 이것 정도는 본인이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이 대통령실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의혹들이 점점점 그 칼끝이 자신에게 가꾸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이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식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본인을 에워싸고 있던 친위 세력들이 국회의 탄핵 그 소추 결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제거되고 결국엔 본인을 이제 실존을 위협할 만한 세력들이 이제 구축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그걸 피하고 싶었던 거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의 이제 신변 보장을 위해서 이 전 국민을 이렇게 고통 속에 빠뜨리는 계엄을 선택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조은석 감사위원 이분이 네. 이제 원장 대행을 하면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이에요. 분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감사원장 대행을 하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그 회의 자료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대거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거죠. 이렇게 네. 보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민주당을 향해서 폐악질을 일삼을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제 늘 뭐 반국가 세력 얘기하니까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한 표현 아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에요. 예. 반국가 입법기관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순간 대통령이 하는 거는 계엄을 해야 되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라는 용어가 나온 게 이게 매번 나왔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용어가 대통령 입에서 나오면서 네. 거기다가 이 군사와 관련된 그 라인들이 충암 라인으로 깔리면서 이게 국회 특히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본다면 계엄령이 선포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당시 김민석 최고가 네. 얘기를 했던 거고 예. 이게 전혀 뜬금없는 각자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예. 하나의 연결선상에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네.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반국가 세력을 찍은 국민의 절반 이상을 당시 총선 때 172석을 만들어준 국민들을 네. 반국가 세력으로 인정하는 것과 네. 똑같은 행위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2차, 3차 이어질 이른바 이제 비상계엄령에 대한 공포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당장 이제 어제 국회 보고가 있었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당론으로 부결을 해버렸습니다. 워낙 대구 경북 지역의 사정에 밝아서 여쭤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분위기는 매우 안 좋은 걸로 저희들도 좀 전해 듣긴 하는데 이렇게 딱 당론으로 부결해버리면 여지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탄핵은 부결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부결 가능성이 그래도 현실적으로 좀 높다. 이걸 당론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한 번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보수 언론들의 사설 제목들을 쭉 봤어요. 네. 근데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리석고 무능하고 이 형편없는 그리고 국격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대통령이 스스로 국가를 이게 국가의 위신을 곤두박질 치게 만든 행위였다라는 것을 모든 보수 언론들이 논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책임져야지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설사 지금 한 번은 이것이 부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국민들은 이걸 확인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이 호를 끌고 가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한 거고, 그래서 저는 이 탄핵에 대한 네.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면 높아졌지 이것이 수그러들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이제 탄핵을 대체로 한 번 정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하지 또 할 수 있겠냐. 많은 그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은 한 번 쓰는 카드다. 두 번은 불가하다. 이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 한다고 민주당이 그러면 또 욕먹어요. 뭐 이제 이런 반응들을 오늘 아침에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발언을 전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봐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네. 그분의 이야기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탄핵에 동의를 하게 되면 이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결국 이재명 대통령 되게 한다고 만든다고 우리가 탄핵에 동의해 주는 거다. 네. 그러니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적인 심판을 앞으로 한 3개월 이내에 받을 가능성이 많고 예. 2심에서라도 실형이 확정되면 어쨌든 출마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시간을 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왜 대통령이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사달을 내냐 이런 그렇죠. 표현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에는 그러한 발언에 공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탄핵을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 하는 거는 부담이다라는 네. 것. 그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네. 이들이 탄핵에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반대급부가 민주당 정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벌어서 자신들도 후보를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전술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이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이것이 국민적 공분과 인식의 확대로 예. 탄핵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저는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거다라고 예.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것을 아주 단순한 정치 논리로만 계산을 하는 국민의힘이 뭐 어제도 의총에서 뭐 상당한 격론이 있었다라고 해서 하고 결국에는 이제 부결시키기로 결정을 한 건데 고민은 깊은 걸로 압니다.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열망을 좀 모아내서 대통령을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에 대한 것도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뭐 나오기도 했지만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학생운동 하셨고 당시는 더 엄혹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군부가 장악을 하고 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의 민도를 좀 비교해 본다면 좀 어떤 국민들의 용기와 결단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뭐 대학가에서 시국선언도 많이 이어지고 80년도 서울의 봄 시기엔 제가 중학생이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제가 또 나이가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때는 제가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 상황을 봤고 제가 한양대 근처여서 예. 대학생들이 수시로 데모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는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하기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가치관은요. 네. 물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총칼로 그것을 짓밟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은 국민 하나하나가 지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나름의 다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비교하는 건 어렵다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국민적 분노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서 이제
이 세계 각국이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에 대한 것도 네. 굉장히 엄중하고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선물 시장도 그렇고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거잖아요. 네네네. 경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국가 운영에 능력이 있느냐 이미 국민적인 판단은 끝났다고 봅니다. 네. 이제 한 달, 두 달 더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이 뭐 이렇게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네. 봐요.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물었습니다. 73.6%가 탄핵에 찬성한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탄핵을 반대한다 24%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 내일 발표되는데요.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것도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 24%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한밤에 이렇게 국민들 그리고 경제가 출렁이고 주가가 폭락하고 대외 신인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믿는다 시민들을 믿는다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올 정도 그리고 CNN에서 매우 기괴한 짓을 했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은 안 된다 반대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24%가 존재하는 걸로 확인이 좀 됐습니다. 전반적인 여론은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근데 이게 24%가 탄핵에 반대한 거지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건 구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지금 아마 국정 지지도가 뭐 금요일 날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국정 지지도는 이 지켜야 된다라는 보수층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저는 상당히 낮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번 계엄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도 69.5%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반대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분들은 역시 24.9%. 그러니까 24%, 그러니까 한 4분의 1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내란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면. 근데 지금 곳곳에 다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발동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고 해제가 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현직에 있고 관련자들이 다 그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 당론으로 이렇게 부결을 결의하고 이런 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여전히 대통령의 권력은 힘이 세다.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어제 네. 의총에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명백하게 내란죄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그냥 고발하는 수준으로 한번 하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설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아마 지도부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제 의총을 할 때 이 부분은 상설특검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라는 얘기를 어제 김용민 예. 네, 수석으로부터 들었어요. 상설특검으로 네. 이 사건 수사 다루겠다라는 네, 거죠. 다루겠다. 근데 이제 상설특검도 지금 뭐 규칙 개정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7명의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나머지 셋은 대한변협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한변협이나 그 법원행정처장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판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비상계엄이라는 정말 국민들이 진짜 국가 안위가 걱정되는 수준의 계엄령 포고령이 이제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과 이제 야당 추천 4인 이렇게 해서 7명이 후보를 추천하게 되는데 그 법령에는 3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안 하면 임명하지 않으면 이게 또 무한정 미뤄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연장자 순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아까 그 방금 전에 양보남 의원님 하고 가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그 규칙 개정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연장자가 그 위원장을 맡는 걸로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위원장을 그러니까 네 이게 후보 추천 위원장?
아니요. 저기 상설 특검 검사를 검사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저희가 그거를 통과를 시켰었고 네. 요게 그 뒤에 이거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네. 이거는 저희가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는 네,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가처분 확인을 해봐야 신청하겠다고 되는데 해서 예. 저희가 일단 규칙 개정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규칙 개정은 했고 그리고 상설 특검에 따라서 수사에 들어가고 그리고 탄핵만 하더라도 이번 한 번이 끝이 아니라 그 이를테면 이번에는 단건 아닙니까? 하룻밤 네. 사이에 있었던 그 6시간 그 계엄에 대한 사실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통한 수사에 착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탄핵만 하더라도 네. 이번에 만약에 부결이 되면 다음 주에 다시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그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것과 대통령에 예. 대한 탄핵을 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주장을 못 할 거다. 국민의힘은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 번이면 족하지 2번, 3번 못 한다. 역풍이 분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잘 모르는 거다. 네. 예. 그래서 그건 너희들의 생각이고라는 얘기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적 공분이 더 커지고 탄핵의 요구가 더 세진다면 그거를 민주당은 모른 척하고서 고개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할 수 있겠어? 안 돼? 설마? 뭐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너희들 생각이고 국민적인 그 요구가 무엇인지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지난밤에 있었던 그 6시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어쩌면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하는 것처럼 해프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해프닝이 아니에요. 대통령은 지금 윤석열은 굉장히 놀라운 짓을 한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나 발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을 굉장히 희화화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해지가 되고 국회 의결이 딱 되는 순간 그 밑에 댓글이 달린 걸 쭉 보면 완전히 코미디인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나 바라볼 때 이거는 어떻게 국가 비상계엄령을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제주도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또한 하나의 해프닝으로 바라보는 홍준표 시장의 인식 수준도 너무나 천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과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심각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태국에서 원화 환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후폭풍으로 태국에서 한국 돈 안 받아요. 환전 안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 한국이 어떤 국가 비상사태 변란을 맞이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국지도발.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거 아니냐. 비상계엄 하는데 전쟁은 못 하겠느냐. 얼마든지 그럴 전쟁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걱정들을 국민들이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5살. 예. 5살 아이.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라는 네, 얘기가 5살도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느냐가 얘기될 때 네. 뭐 의결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밤에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는 했고 당시 많은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국정원장도 반대했다고 네. 합니다. 예. 최상목 부총리가 반대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태국에서 지금 환전 거부한다고 얘기하지만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위기를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함으로 해서 네. 이게 우리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 외환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면 지난번 우리 23년도 결산하면서 네, 네. 그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외평기금을 갖다가 끌어 쓴 거예요. 네. 세수 부족을. 외평기금도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운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네. 이거는 제2의 IMF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하는 입장에서 과도한 위기감을 조장하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대통령이 네. 알아야 되는 거고 예. 이 뒷수습을 하는 데만 해도 지금은 전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탄핵이 통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후에 이재명 대표 입장이 나온 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되고 한동훈 대표는 역사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이재명 대표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 선포는 100% 확신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은 일종의 연습게임 비슷한 거였고 2차 계엄 선포가 또 있을 거다라고 김민석. 근데 이분이 얘기하면 사실이 돼서 제가 좀 무섭습니다. 예, 그 말이 그렇지 비상계엄을 밥 먹듯이 아무데나 꺼낸다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상생활을 뭐 계엄을 통해서 당분간 파괴해도 좋다라는 인식 이런 걸 가진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국민이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 됩니까? 오죽하면 태국에서 원화를 안 바꿔줍니까? 태국에서. 예. 저는 이게요. 그리고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그리고 일본에서도 광화문에 가지 말라 여행을 이 위험한 국가로 분리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나라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인 건데 미국은 비자 발급 중지했어요. 네? 미국은 그 기사를 검색해 보면 이 비자 발급을 중지. 미국에서 발급 비자 업무를 중지했어요. 이민 갈까봐. 트럼프 시대에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뭐 막 멕시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한국에서까지 갈까봐 그런 건가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잠깐 나왔다가 네. 다시 나가야 되는데 비자가 중지됐어요. 중지돼서 비행기를 못 탔어요? 취소하고 지금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에게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많은 거 바라자. 대충 국민들이 다 알아서 하고 살아요. 그런데 다만 이 국가에 문제가 없도록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비상계엄을 발동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로 이렇게 공권력을 막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2차 비상계엄 발동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국회를 떠나지 네. 않는다. 국회를 떠나면 저희가 해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네. 거여서 국회를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저희 집에도 못 가고 네. 계속 국회 안에 근데 머무르고 있는 이것도 건데 며칠이지. 한 그렇죠. 달, 두 달, 석 달, 1년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 때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약간 느슨해졌다거나 이완됐을 때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중에 얘기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이미 평가하는 게 끝났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그래도 정말 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의 그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민주사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의 위기 상황만 발생시키지 않으면 그래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데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협감을 전 국민적인 위험 상황으로 몰아버리는 윤석열의 이런 작태는 정말 네. 역사적으로 엄중하게 심판되어야 되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고요. 네.
비상계엄이 2차 발동할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요. 김민석 최고위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술 취한 운전자 손에 그러니까 탱크가 쥐어져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여러 언론 매체들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주시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또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네.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 10시 반에 또 의총이 있어가지고 10시 반에 의총이 저도 있어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지금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국민들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국회 정문 앞을 당시 지난밤에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은 더 질질 끌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2차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냥 위기감을 조장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의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가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신에게 가해진 위험을 이런 방식으로 푸는, 국민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푸는 지도자는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네, 이게 마음 단단히 잡수시라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